그래서 이 정책이 뭔가? 정말 표를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대안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런 노동의 대전제가 사라지면 사회 자체가 게을러지고 덱스들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겁니다. 돈만 보고 일을 하는 사회에서 의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미 조세 제도가 2중, 3중 과세입니다. 비율대로 세금을 떼니까 1중, 소득이 높아지면 비율이 또 높아지니까 2중, 거기에 선별적 제도까지 3중 과세입니다. 1번, 갑자기 다가온 기본소득. 기본소득. 우리가 코로나 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좀 받았죠. 그리고 한동안 또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정권이 또 위태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뭔가? 정말 표를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대안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짜노동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도 결론이 기본소득으로 갔고, PT를 만든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도 기본소득의 지지자라고 하고요. 그런데도 저는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준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정책인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보수 유튜버는 무조건 욕을 하고 진보 유튜버는 무조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도 해보고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좀 모두 골고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냐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나 기계가 생산활동을 다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만 분명히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부가 소유자와 기계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빵을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제도가 진보에서는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보수에서는 기본소득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양측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 대화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반대, 일하지 않을 것. 돈이 보장되면 누가 일을 하나요? 돈을 그냥 막 주면 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랑 시간이 드는 건데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그걸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근로자는 더더욱 귀해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서 경제를 망칠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기본소득은 내가 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게 할 겁니다.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런 노동의 대전제가 사라지면 사회 자체가 게을러지고 덱스들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유발하고 대신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돕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찬성, 시대적 배경, 경제 성장 정책이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지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실제로 오픈 AI 샘 알트먼의 실험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직업으로 이동하고 장기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돈만 보고 일을 하는 사회에서 의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계랑 AI가 실제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사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책을 그대로 가게 되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 법인들만 부자가 되게 됩니다. 실제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갑니다. 더 이상 파이를 키우고 나눠 먹는 식의 정책은 안 됩니다. 예전처럼 후보댐 만들고 사회기반공사하고 그렇게 노동자들을 불러서 성장을 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크레인, 굴삭기, 기계가 와서 결국은 법인만 돈을 벌게 됩니다. 최근 경제학계에서도 낙수 효과는 이제 안 맞다는 게 정론이고 이제는 반대로 분수 효과가 필요합니다. 반대, 비현실적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돈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뿌려봤자 다른 선진국처럼 성장을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있는 돈들로 최대한 잘 선별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적은 돈으로 다 줘버리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을 쓰고 주민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렇게 기반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각지대를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 AI를 운영하는 인력이 또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파일럿이 운전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제는 무인기 한 대를 띄우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시대적인 배경을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인력은 분명히 대체될 겁니다. 찬성,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고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자기 개발에 쏟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는 곳, 토지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함이겠죠. 그게 토지 보유세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사회적 변화의 이득을 모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른 자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토지 보유자들과 AI 소유 기업들만 배를 불립니다. 토지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맞게 토지 보유세와 AI 과세로 이걸 충당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그걸 갖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교육하고 살 수 있게 군대가 지켜주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세로 이 과세를 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대체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공부를 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직업 전환을 보조해야 말씀하신 인력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 선별적 복지. 토지 보유세, 땅 있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땅을 맨입으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일하고 아껴 쓰면서 땅과 건물을 샀는데 오히려 그런 세금 부과가 결국에는 땅값을 또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다시피 부동산 규제가 많았을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을 보조할 복지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모두에게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돈 가지고는 멀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더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진짜 복지입니다. 찬성, 부자 차별 그만. 선별적인 복지 제도는 현재 제도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조세 제도가 2중, 3중 과세입니다. 비율대로 세금을 떼니까 1중, 소득이 높아지면 비율이 또 높아지니까 2중, 거기에 선별적 제도까지 3중 과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3중 제도로 억울하게 과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선별적 복지제도를 하면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땅이 있는데도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돈을 못 받고 실제로 죽음을 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고 부자 과세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조금 찬반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찬성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반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좀 이해가 되죠. 감정 빼놓고 진영 논리를 빼놓고 하면 사실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결론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작용과 효과가 있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들을 알아야 시대적 배경, 세계적 정세, 이런 현재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여야가 합의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것처럼 이런 공부 자체가 시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이고 뭐고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